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쯤 됐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된 뒤 국내 시장의 첫 반응도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오전 등락을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적을 확인한 돈이 종가까지 삼성전자에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전 반응이 진짜 방향인지, 남은 1시간에 무엇이 달라지면 내일 대응까지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오전 수익을 지키지 못한 분과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이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배응 자료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이미 많이 움직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같은 실수를 막으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종가 이후까지 연결해서 봐주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보통 세 종류의 돈이 부딪힙니다. 결과를 보고 새로 들어오는 돈, 발표 전에 사둔 뒤 수익을 챙기는 돈, 첫 반응이 과했다고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전 방향과 종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전 움직임은 이미 나왔고 지금부터 볼 건 그 흐름을 만든 돈이 남아있느냐입니다. 고점에서 멀어졌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아있다면 자연스러운 손바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을 키우며 시가까지 무너지면 발표 전후로 들어온 단기 자금이 빠지는 흐름일 수 있고요. 오전 고점에서 내려온 폭만 보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급등 뒤 2% 밀린 것과 보합권에서 2% 밀린 건 같은 숫자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샀는지 봐야 해요. 외국인이 고점에서도 물량을 늘렸다면 눌림이고 개인만 따라붙었다면 차익 매물에 더 취약합니다. 오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는 회복 과정을 보세요. 저점을 높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반도체 업종이 함께 살아난다면 시장이 처음의 실망을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 낮추고 반등마다 매물이 나온다면 오늘은 방어가 먼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다고 삼성전자가 같은 폭과 같은 방향으로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AI 수요뿐 아니라 실제 HBM 공급 확대를 요구합니다. 수요가 커도 삼성전자가 그 물량을 얼마나 가져오는지가 확인돼야 주가의 할인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모든 가치를 HBM 하나로만 보면 또 놓치는 게 생깁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가격이 오르고 범용 메모리 재고가 줄면 HBM 공급 확대가 조금 늦어도 전체 이익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쪽에 더 반응하는지 보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대적 강도, 메모리 장비주의 동반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과 삼성전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장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이익을 따로 보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주보다 덜 빠지는 상대적 강도가 며칠 이어지면 삼성전자만의 재평가가 시작돼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종목이 같이 강하면 AI 메모리 업종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이닉스가 밀리는데 삼성전자가 버티면 뒤처졌던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약하다면 납품과 수율에 대한 의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상승률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이닉스가 오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을 늘리며 고점을 높이는지, 반대로 하이닉스가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시가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돈이 업종 전체로 퍼지는 장이라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거래대금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색깔보다 주변 종목으로 매수가 번지는지가 추세의 폭을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외국인 현물 누적입니다. 외국인이 왜 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을 높여 장기로 담는 돈인지, 엔비디아 반응에 맞춰 하루만 거래하는 돈인지에 따라 내일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장기 성격의 매수는 주가가 눌릴 때도 수량을 늘리고 동시 호가까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매수는 오전 급등에 들어왔다가 오후 고점이 꺾이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오늘 최종 순 매수만 캡처하지 마시고 오전 고점, 첫 눌림, 오후 2시 이후의 누적 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적어두세요. 이 흐름이 내일 갭상승을 따라갈지 첫 눌림을 기다릴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전에 샀던 외국인이 오후에도 물량을
물량을 늘리는지, 고점에서 조용히 매도로 돌아섰는지 보세요. 숫자가 플러스라는 사실보다 오후에도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하루 최종 숫자만 보면 과정이 사라집니다. 오전에 크게 샀다가 오후에 대부분 팔아도 장 마감 수치는 순매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시 이후 누적 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장중 최고치에서 계속 빠진다면 숫자가 아직 플러스여도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지수와 함께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 시장이 흔들리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격이 버텨도 프로그램이 계속 줄어든다면 동시호가전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종목에 대한 장기 확신보다 지수와 선물 가격 차이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주 매수 없이 프로그램 숫자만 커지면 시장이 방향을 바꿀 때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같이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가와 오전 저점입니다. 시가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장중 매물을 받아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오전 저점까지 밀렸다가 회복하지 못하면 첫 반응을 되돌리는 힘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시가를 되찾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지수 반등에 끌려 올라온 것인지, 삼성전자 본주에 매수가 붙으며 스스로 회복한 것인지가 다르거든요. 시가를 넘은 뒤 눌림에서도 그 가격을 지키면 매도했던 사람이 다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시가를 잠깐 넘고 곧바로 밀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줄면 종가 관리성 반등일 수 있으니 추격은 늦춰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건 파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계속 들고 있는지 말하는 일입니다.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만 있고 지킬 가격이 없다면 수익이 줄어들 때마다 기준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가를 깨면 보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깨지면 오전 저점까지 기다리고, 오전 저점도 깨지면 내일 반등을 기다리는 식으로 기준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줄어서 아까운 마음과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판단을 바꾸는 거죠.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내 기준을 가격 하나와 수급 하나로 짧게 적어두세요. 두 조건이 모두 무너지면 일부라도 지키겠다고 정해야 내일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물려있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정했지만 어느 수급을 기다리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림의 근거가 없으면 하루하루 감정만 소모되고 반등이 와도 아무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실적 결과는 이미 모두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숫자를 보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누군가는 오전 고점에서 따라붙었다가 물립니다. 차이는 정보를 아느냐가 아니에요. 외국인 현물이 빠지는 순간, 프로그램이 돌아서는 순간, 오전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존 판단을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영상은 고정돼 있지만 그 조건은 오후에도 계속 달라집니다. 일하면서 이 변화를 계속 보기 어렵다면 실시간 대응알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틀어진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계좌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수익 중인 분은 오늘 종가가 오전 고점에 가까우면 일부를 더 지켜볼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내일 시가가 오늘 종가 아래로 내려오고 외국인까지 매도로 바뀐다면 수익 보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이유로 기준을 계속 미루지는 마세요. 소실 중인 분은 오늘 반등이 거래량을 동반했는지부터 보세요. 거래대금이 붙고 수급이 종가까지 남았다면 단순한 하루 반등보다 의미가 커집니다. 거래 없이 가격만 튀었다면 본전만 기다리기보다 반등해서 비중을 조절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비중을 줄인다는 게 전부 정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너무 커져 다른 선택을 못하고 있다면 일부 현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등이 이어지면 남은 물량으로 따라갈 수 있고 다시 밀리면 현금으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편안한 계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견딜 수 있는 비중이어야 회사의 긴 흐름도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오늘 종가가 좋다고 한 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미국 정규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만 보거나 내일 첫 눌림을 확인하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면 결과 하나에
계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강하게 이어지려면 오늘 종가에서 두 가지가 남아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와 오전 고점 부근의 가격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남으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둘 다 사라지면 다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시효과까지 더해보세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다음 날까지 들고 가려는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종가 직전 큰 매도가 나와 시가 아래로 밀리면 오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상당 부분 되돌린 겁니다. 몇 분 사이의 움직임이라도 주말이 아닌 평일 연속장에서는 다음날 시초가 주문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약하게 끝나더라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와 메모리 종목이 실적 내용을 다시 소화하고 내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저가에서 받는다면 방향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대응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오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판단이 틀렸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돈이에요. 오늘 결과를 확신한다고 계좌를 한 번에 채우면 내일 더 좋은 신호가 나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가장 피해야 할 건 오전 움직임을 보고 세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오전에 강해서 일부라도 살 걸 후회한 분은 오후 반등에 무리하게 따라붙기 쉽고요. 오전에 약해서 겁을 먹은 분은 수급이 돌아와도 다시 밀릴 거라고 생각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 첫 판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가를 회복했는지,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는지, 오전 고점을 거래 대금으로 넘었는지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 판단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어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일부 수익을 지키거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죠. 대응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이 바뀐 만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오전에 좋았어도 오후 수급이 무너지면 바꿔야 하고, 오전에 나빴어도 종가로 갈수록 돈이 들어오면 다시 봐야 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내 생각만 그대로면 대응은 늘 늦어집니다. 실적 발표일에는 특히 처음 읽은 기사에 생각이 묶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이미 반영된 기대와 앞으로의 주문, 공급 상황을 함께 계산합니다. 오전에 내린 해석을 끝까지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후 들어 실제 돈이 어느 쪽으로 쌓이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숫자는 그대로여도 수급이 바뀌면 계좌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를 열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오전에는 수익이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 다시 본전이 됐거나 손실을 만회하려고 물을 탔다가 계좌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수익을 지킬 가격도, 추가 매수를 멈출 조건도, 반등해서 줄일 비중도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께 대응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계좌별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 중요 가격의 돌파와 이탈을 한 흐름으로 보고 기존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주가가 움직인 뒤 이유만 듣는 게 아니라 아직 수익을 지키거나 비중을 조절할 선택지가 남았을 때 변화를 보는 겁니다.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수익 중인 분과 손실 중인 분, 현금을 보유한 분이 같은 장에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계좌 상태별 순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가격을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 내 상태에서 먼저 볼 조건을 나누는 자료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삼성전자 대응 자료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확인되는 순서대로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 실제 자금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변주 가운데 어디에 남는지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종가가 나온 뒤 내일은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내 계좌가 반등, 횡보, 추가 하락 가운데 어디에 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적 숫자보다 중요한 답은 장 마감에 나옵니다. 남은 시간에는 세 가지만 차례대로 보세요. 먼저 외국인 현물 누적이 오전 최고 수준에서 줄고 있는지 다시 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가 시가 위에 있는지와 오전 저점을 회복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에서 오늘 들어온 돈이 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수익 중인 분은 오전 고점을 못 넘었다는 이유로 조급해하지 말되 시가와 외국인 수급이 함께 무너지면 일부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하세요. 손실 중인 분은 반등이 나왔다고 본전만 바라보지 말고 같은 가격에서 반복해서 막히는지 봐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미국 정규장에 두 번째 행사까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판단할 여유를 남기세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오늘 실적을 내 계좌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에 산 물량을 종가까지 가져가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남는지, 삼성전자가 시가와 오전 저점 가운데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오늘 수급이 종가까지 유지된다면 첫 반응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반대로 가격만 버티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빠져나가면 내일은 한 번 더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가의 색보다 안에 남은 돈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실적 발표 때마다 속보 한 줄에 기대했다가 장중 방향이 바뀌며 다시 실망하는 흐름을 이번에는 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면 욕심을 줄이고 지킬 기준을 세우고요. 밀리면 겁부터 먹지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하루를 마치는 것보다 내 계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최고점은 지나간 뒤에만 보이는 가격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매번 맞힐 수 없으니까요. 대신 수급이 달라질 때 일부라도 지키고 판단이 틀렸을 때 다음 선택을 남기는 습관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의 큰 수익보다 계좌를 오래 살립니다. 내일도 뉴스 제목보다 오늘 남은 돈과 내 비중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잡아 큰 수익이 났는데도 언제 팔지 몰라 화면만 보다가 다시 수익을 반납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서 물렸어도 반등의 질을 보고 비중을 조절하면 계좌를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종가는 과거 선택의 판결문이 아니라 내일 행동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기다려온 분들은 하루 강세가 나오면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만 시장은 내가 기다린 시간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온 돈이 내일까지 남는지 확인하면서 수익은 지키고 기대는 근거가 남아있을 때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뒤에는 계좌를 한 번만 차분히 열어보세요. 내 매수가와 현재 손익,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남은 현금을 적어보면 내일 해야 할 일이 의외로 선명해집니다. 수익인데 비중이 크면 일부 보호가 먼저고 손실인데 현금이 없다면 추가 매수보다 반등해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 실적 발표 다음 날에 두 번째 해석을 확인한 뒤 나눠 움직일 수 있고요. 같은 삼성전자라도 계좌 상태가 다르면 정답은 달라야 합니다. 남의 목표가보다 내 조건을 먼저 정해야 오늘 공개된 실적을 실제 내 계좌의 판단 기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